안녕하세요. 오디오 웹툰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골드문트의 신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제품은 파워앰프인 텔로스 800이라는 제품이고요. 아래에 있는 제품은 프리앰프인 미메시스 시그너처라는 제품입니다. 골드문트는 파워앰프의 모델명은 무조건 텔로스로 시작을 하고요. 프리앰프는 미메시스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골드문트를 가지고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일 수 있어요. 비싼 가격 맞습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골드문트가 오디오 업계 내에서 쌓아온 이제 업적이라든지 이런 유래라든지 기술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디오 브랜드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탄탄하고 가장 유래가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거 인정을 해야죠. 그렇지만은 기술력이 좋다, 고급 제품인 만큼 고급스럽게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텔로스 800이라는 이 파워앰프가 디자인이나 크기라든지 이런 디테일 같은 거를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골드문트의 하위 기종보다는 훨씬 더 럭셔리하다, 굉장히 고급스럽다, 골드문트의 초하이엔드급 레퍼런스 라인업의 제품 나온 그런 면모가 느껴진다. 최근에 골드문트의 초대 창립자이셨던 미셸 레바숑 회장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이제 경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후로 디자이너가 바뀌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앞모습은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사가 일체 보이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앰프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경우 모서리 쪽에 나사가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아예 나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뒷면에서도 셰시를 고정하기 위한 나사가 보이질 않아요. 과거에 알고 있었던 제품에 비해서 미적인 아름다움도 좋아지고 소재의 럭셔리함도 좋아지고 견고함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골드문트 제품을 보면 위에 각 모서리별로 프리앰프를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지지대 같은 게 있습니다. 세 개의 지지대는 색상이 동일한데 이 왼쪽 앞에 있는 지지대는 훨씬 더 견고해 보이는 금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지지대로 색상이 달라요. 내부를 까보면은 지지대 안쪽에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스프링 같은 거, 장치 같은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와 요 하나가 그 장치의 구조가 다릅니다. 견고함이 좀 달라요. 골드문트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수학 박사, 물리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골드문트보다 과학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진동 억제, 진동의 배출 그런 게 음질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본 바로 각 모서리별로 진동이 모이는 양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진동을 배출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 장치를 동일하게 해놨을 때는 오히려 진동 배출이 더 안 되더라 이거예요. 진동이 한쪽으로 잘 모이게끔 모아주고 나서 배출을 효율적으로 해줘야 음질이 향상이 된다. 그런 거를 골드문트 스스로 발견을 한 거예요. 한쪽에 진동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이쪽으로 진동을 가장 많이 배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이 프리앰프에는 골드문트의 프리앰프나 인티앰프는 전통적으로 DAC가 탑재되어 있는 게 전통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DAC가 탑재된 앰프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골드문트예요. 가장 먼저 시도하고 가장 먼저 연구를 했던 사례들이 골드문트에는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골드문트는 이 파워앰프는 열이 나지 않습니까? 안에서의 열이 몇 도인 경우에 음질이 가장 우수하고 내구성이 유지가 된다. 그런 것까지도 연구를 합니다. 안에서 그걸 자동으로 조정을 합니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골드문트는 비싼 만큼 최고를 추구를 해요. 골드문트는 근래 들어서야 이런 공개되어 있는 오디오 채널에서 홍보도 하고 노출도 하고 그랬지 그 전에는 오디오 관련 채널에는 거의 노출을 안 했죠. 굳이 골드문트를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럭셔리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광고나 홍보나 노출을 안 해도 매출 유지가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었던 것입니다. 골드문트에 텔로스 5500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무게도 몇백 킬로씩 해요. 그런 제품이 팔려? 이런 생각을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국에서도 꽤 팔리고 있고 유럽의 성주들한테도 팔리고 있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뭐 셀럽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압도적인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골드문트는요, 이런 초고가의 제품, 이 제품보다 훨씬 비싼 타워형 파워앰프 이런 제품들을요, 그냥 한 라인에 100개씩 깔아놓고 제작을 해요. 규모가 완전히 달라요.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야, 이게 팔리긴 팔리는구나. 전 세계 부호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골드문트예요. 텔로스 800 위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 클래스 방식의 파워앰프, 제가 어떤 점을 보라고 했어요? 출력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 앰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트랜스라고 합니다. 피를 펌핑을 해서 모든 사람의 몸에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이 피가 에너지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죠. 고가의 제품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도넛 형태로 코일이 감아져 있는 트랜스를 쓰기 때문에 그 트랜스를 보고 트로이달 트랜스라고 불러요. 이 트로이달 트랜스의 용량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물량 투입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고급 고용량의 파워앰프이냐, 이게 객관적으로 결정이 돼요. 이 제품 텔로스 800 스테레오형 파워앰프인데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3200V가 들어갔습니다. 1000만원 미만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고급 제품들 간의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400에서 800입니다. 1000만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1000V가 넘는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 1000만원 미만의 파워앰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000에서 2000 사이예요. 2000만원이 넘어가는 파워앰프들 중에서 이제 드디어 2000V가 넘어가는 파워앰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시모디오의 860A 같은 앰프가 2200V였습니다. 동급 최고의 파워와 물량 투입이 되어 있다는 일렉트로 컴퍼니의 파워앰프의 경우가 대표적인 제품이 1600V, 2000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무려 이 제품은 2배에 해당되는 1.2배, 1.4배, 1.6배, 1.8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한 번에 2배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2000V가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2배가량 뛴다는 것은 이야, 골드문트가 물량 투입의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 급의 제품에서 3000V가 넘어가는 물량 투입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위 기종이 추구하는 음색은 초롱초롱하면서도 예쁘면서도 중저음의 무게감은 살짝 뺀 듯한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투입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급이 돼버리면은 물량 투입이 적다, 내부가 텅텅 비어있다, 그런 비판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디오 한 20년 내외 해보신 분들, 로망의 브랜드가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마크 레빈슨, 크렐, 패스 이런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을 쓰면은 그거보다 더 고급 제품이 아예 없을 당시였죠. 그런 파워앰프들에 들어가는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2000V 수준이었어요. 이 제품은 그런 제품보다도 트랜스 용량이 무려 1000V 이상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즘 기준으로 3000V 트랜스 용량이 탑재가 되는 앰프들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가? 네임 오디오의 스테이트먼트라는 앰프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제품이 3000V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V 이상을 탑재하는 앰프는 찾아보기 자체가 어려워요. 얘보다 이제 상위 기종들은 더 들어가긴 하겠죠. 골드문트 텔로스 800은 3200V 트로이달 트랜스를 탑재를 하면서 채널당 8옴 기준 335W의 출력을 발휘하는 파워앰프입니다. 그리고 텔로스 800급 제품과 짝을 이루는 프리앰프 신제품은 미메시스 시그너처 프리앰프인데요. 최신 DAC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DAC를 고급 제품을 따로 쓰면은 더 음질이 더 낫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음질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DAC나 뮤직 서버 쪽에도 모대도 뭐 한 1500 이상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편하게 쓰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내장 DAC를 쓰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은 결국 수학이에요. 이론 자체가 수학입니다. 디지털 비트의 개수, 전달에 의한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의해서 음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회사가 골드문트예요. 골드문트. 그렇게 디지털에 대해서 잘 알면은 DAC를 왜 안 만드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만, 골드문트가 DAC를 별도로 만들어서 비싸게 판매하는 거가 별로 경쟁력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DAC의 기술을 그냥 프리앰프에 내장을 시켜버리겠다 해서 모든 앰프에 내장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급에서는 DAC나 뮤직 서버를 하이엔드급으로 별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꽤 출중한 내장 DAC를 탑재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1000만원대, 2000만원대 프리앰프하고도 비교를 몇 가지 해봤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음질을 내주고 있어요. 음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비싼 제품일수록 그 제품을 평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칭찬을 하려면 그만큼 신중하고 디테일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싼 제품일수록 오히려 좀 더 비판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해서 연결하자마자 무조건 좋은 소리가 바로바로 나는 게 아니에요. 용량이 크고 물량이 많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무조건 에이징이라는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신품일 때, 그리고 에이징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음질을 확인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감이라는 게 옵니다. 그 시간 동안 스피커를 여러 가지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도의 고가의 앰프를 왜 필요로 합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한 1000만원 내외의 앰프도 혹은 2000만원 미만의 앰프도 내가 쓰기에는 음질이 만족스러운데 굳이 저 정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내가 만약에 대형급 스피커를 구매를 했다거나 구동하기 어려운 풀 알루미늄 스피커를 구매를 했다거나 거기에 인티 앰프를 물려서 제대로 된 사운드가 나옵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는 음질이 나올 수는 있겠죠. 왜? 그건 내 개인의 기준이니까. 몇 천만 원대의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에서 내가 아직까지 안 들어봤던 초하이엔드급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프리파워 앰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를 매칭해보지 않고서는 이런 정도의 앰프가 왜 필요한지를 당장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트로이달 트랜스가 3200VA 탑재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파워 앰프를 매칭을 해봤더니 그 어마어마한 스피커에서 이 스피커에서 이런 음질이 나올 줄 몰랐네. 이게 진짜 초하이엔드구나.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초하이엔드급의 스피커에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사운드가 그 스피커의 궁극의 사운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앰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골드문트 풀 알루미늄 스피커인 테티스도 있고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스피커 말고도 소장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스피커 중에 몇 가지 스피커들이 더 있습니다.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피커 중에 이글스톤웍스의 안드라 3 같은 스피커도 있고요. 메리티 오디오도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죠. 아린달이라는 신제품 스피커가 있어요. 저는 만족이 안 되면 리뷰를 안 해요. 그런데 그 고민이 이 앰프 하나로 싹 해결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 중에서 구동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안드라 3 SE 같은 경우도 이 앰프 매칭하고 나서 너무 행복하게 음악 감상이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스텔라 유토피아까지도 거의 가지고 논다는 표현을 써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텔로스 800 파워 앰프를 사용해 보시는 순간 골드문트는 구동력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색적 매력이라는 게 타 브랜드에 비해서 워낙 차별성이 있고 탁월하기 때문에 쓰는 브랜드가 골드문트예요. 이 뒤에 있는 스피커들과 매칭을 해서 이 골드문트 앰프로 감상을 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우면서도 가장 많이 감상한 음악 장르가 의외로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클래식 음악 외에도 무슨 테크노 음악이라든지 댄스 음악이라든지 뉴에이지 음악이라든지 락 음악이라든지 일렉트릭 베이스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들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힘이 좋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무 힘이 좋아서 나오게 되는 밸런스의 흐트러짐이나 특정 대역에서의 일그러짐, 중저음으로 인한 약간 거북스러운 느낌, 그런 거북스러움이 없고 굉장히 격조가 느껴지면서도 품격이 있으면서도 소리의 촉감은 굉장히 우아해요. 비교적 어렸을 적에 크렐이라든지 마크 레빈슨이라든지 패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브랜드들 중에 엄청난 중량급 파워앰프도 사용을 했었고 모노블록 파워앰프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 옛날에 그 브랜드들에서 느껴지는 소리 밀도감과 중량감에 대한 충만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이 앰프에서도 나와요. 최신 앰프답게, 그리고 골드문트답게 소리의 촉촉한 소리 하나하나의 가닥 추림, 초고음에서부터 초저음까지의 정리정돈이 질서정연하게 차분하게 음악이 재생되는 듯한 느낌. 어떨 때는 힘을 확 빼줄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힘을 몰아줄 때도 있어야 되고요. 완급 조절이 또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든 앰프구나. 저희 지금 이 청음실에도 몇 가지 이제 파워 앰프들이 왔다 가고 그랬습니다만 고가의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렇게 만족스럽게 음악 감상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텔로스 800 세트
로 세팅을 하고 나서 드디어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음악 감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피커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내주면서도 개별적으로 매력적인 음질을 상당히 잘 내주고 있어요. 미샤 마이스키의 약간은 변태스러운 연주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 다른 매칭에서는 이 미샤 마이스키의 연주들이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오디오의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이 마이스키 이 양반을 왜 마이스트로라고 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구나. 백건우님과 짐머만의 피아노 연주의 경우에는 협주가 아니더라도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뭔가 깊은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피아노의 고급스러움과 깊이, 촉감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매칭을 하고 나서 쇼스타코비치 심포니 5번을 들었을 때 와, 그전에는 좀 시끄럽게 느껴졌다면, 좀 피곤하게 느껴졌다라면은 굉장히 격조가 느껴지는 거예요. 대편성 음악의 조직력, 그게 굉장히 짜임새 있으면서도 묵직하면서도 작은 소리 하나에서부터 압도적인 중저음의 소리까지도 그 밸런스를 탁탁탁탁탁 유지를 하면서도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그 질서정연한 느낌과 격조와 우아함과 세세한 소리의 고급스러운 표현력과 그런 느낌까지도 너무 잘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칭찬을 할 수밖에 없죠. 골드무트 수입사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량을 압도적으로 많이 해서 생각보다 얼마 안 남기고 빨리빨리 회전시켜가면서 판매하기로 유명합니다. 골드무트가 비싸다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거는 말 그대로 공식 소비자 가격 대비 그런 거고요. 실판매 가격을 생각하자면 최소한 텔루스 802 파워앰프에 대해서는 깔 게 별로 없어요. 만듦새도 너무 예술적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성능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수입사에서 전략적으로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가성비 차원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들은 감가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다른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훨씬 더 구매하는 가격도 경쟁력이 있으면서 나중에 중고 매매도 잘 될 뿐더러 중고 매매를 했을 때 감가도 적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티앰프나 올인원 제품 구매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부담스러우시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그레이드의 경쟁 기종들 대비로 보자면은 가격 대비 성능이 오히려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 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실구매 가격 대비 평가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텔루스 800 이 제품은 진짜 괜찮은 제품인 게 맞습니다. 이 제품을 이용한 청음 영상이라든지 시청회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해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